안녕하세요. 어린이병 간호사 지윤의 소아비뇨의학과 김상훈, 이용승입니다. 교수님, 방광요관 역류,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검사를 해서 역류가 진단이 됐다.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치료는 되는 건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무조건 역류가 있다고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류의 기본 치료 방침은 균 감염을 예방하면서 역류의 자연 호전을 기다리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균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요로 감염을 막아주던지 아니면은 배뇨 기능을 개선시키던지 이 두 가지 전략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균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방적 항생제는 쉽게 얘기하면 저농도의 항생제를 유지를 하는 방법인데, 보통 저희가 균을 죽일 때 쓰는 항생제를 100이라고 하면 예방적 항생제를 쓸 때는 보통 한 20 정도의 용량으로 균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균이 자라지 않는 정도의 농도를 유지를 해서 요로 감염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라는 병 자체가 자연 호전이 많으면서 요로 감염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역류가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자연 호전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항생제를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먹여야 되는 건지, 그건 아이에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그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5일 정도 전후에서 역류가 좀 크게 좋아지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위험한 시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돌 정도까지는 보통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언제 끊을지는 또 아이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기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이 트렌드가 다른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아무래도 항생제 내성, 그 세균에 의한 그 요로 감염의 발생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득과 실을 좀 종합해 본다면 그래도 예방적 항생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배뇨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광의 소변이 차는 동안에 방광에 이제 불안정한 수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배뇨를 하는 과정에서 방광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저희가 관략근이 이완된 상태에서 방광의 수축이 생겨야 되는 걸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관략근과 수축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이제 관략근의 이완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이런 방광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역류를 호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치료 중에 하나가 바이오피드백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저희 병원에서는 방광요도 재활실에서 이런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윤혜 간호사가 이런 치료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방광요도 재활실에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방광요관 역류가 있으면서 소변을 볼 때 괄약근에 힘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괄약근이 어딘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 괄약근과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괄약근에 힘을 줄 때 그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인식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괄약근에 힘을 빼고 소변을 보는가, 그것을 연습을 하게 해서 그 힘을 빼고 소변을 보는 것이 아이의 습관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6에서 8주 정도 내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 3일 입원해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뇨 행동 치료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꼭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인가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 아주 심한 고등급의 역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와중에도 요로 감염이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는 보통 이제 내시경 수술 방법하고 방광하고 요관을 다시 연결을 해주는 제문압술,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어떤 절개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수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 내시경을 보고 우리가 뭐 얼굴에 뭐 필러 이런 거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것과 비슷한 물질을 그 요관 입구에 주사를 놔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뭐 당일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러라고 하니까 뭔가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내시경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 이 내시경 수술은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방광 요관 역류를 막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있기는 있지만 약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구조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강경이나 다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광요관 재문합술이라고 합니다. 방광요관 재문합.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방광요관 재문합술은 방광 점막 아래쪽에 눌릴 수 있는 요관의 길이를 확보를 해주고 요관의 뒤를 받쳐주는 근육 구조를 강화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병원마다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이랑 요관에 약해진 이음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수술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환자에 맞게 이제 수술 방법을 적용하면 수술 범위를 줄이면서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을 케이스에 맞게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양쪽 역류의 경우에 이제 요관의 위치를 방광 점막 아래쪽으로 서로 교차시켜주는 코헨 방법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아주 성공률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양측 역류에서는 이 방법을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 방법을 이제 방광 안에서 복강경 술식으로 구현을 해서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기준으로 이 수술 방법을 했을 때 보통 1시간 반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설명해 주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방광근 외봉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방광과 요관을 끊어내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방광 바깥쪽에서 근육 안쪽으로 이제 요관을 위치를 시켜주고 그 위에 이제 방광의 근육을 덮어줘서 이제 강화시켜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는데 수술 시간 자체도 짧으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류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문합술을 한 경우에는 뭐 95% 이상의 그 성공률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역류 검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시경 수술을 한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75% 정도 보통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역류 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뭐 재문합술을 하였든 아니면 내시경 치료를 하였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 신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장과 관련해서 어떤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는지, 단백뇨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는 이제 소아신장과하고 연계를 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영양팀에 협진을 해서 환자에 맞는 이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류 수술을 해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빨리 병원을 졸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광요관 역류로 인해서 좀 고생하고 계시는 보호자분이나 아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방광요관 역류,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단순히 역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맞춤형으로 치료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볍게 보실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역류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사 수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신장의 기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류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추적을 받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구조적 원인인 방광요관 역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도움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